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재형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재형입니다. 탈한국 현상, 바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국내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는 경제 성장마저 위협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벗어나 해외 법인이나 공장을 차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공장을 이전한 LG전자도 이 중 하나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LG전자는 평택 스마트 공장에서 일하던 제조 인력 750명 가운데 200여 명을 창원 공장으로 우선 배치시켰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 연말까지 평택의 스마트폰 제조 인력 전원을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 인력이 대규모로 전환된 이유는 LG전자가 평택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완전히 접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LG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은 국내 평택 공장과 해외의 중국, 베트남, 브라질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에서 줄곧 생산해왔지만 올해부터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평택에서 담당했던 스마트폰 생산 라인은 이제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LG전자의 생산 라인 이전은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완전히 해외로 옮겨진 경우여서 그만큼 파장이 더 컸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국내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본으로 해외 중소, 중견, 개인 법인이 신설되는 경우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법인을 신설하는 것만 총 17,833개입니다. 2013년엔 3,037개였지만 2014년엔 3,049개, 2015년엔 3,219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며 2018년 상반기에만 1,764개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81%가 중소, 중견, 개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더구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놀라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경련 중소기업 협력센터가 중소기업 1,02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살펴본 결과 응답기업의 10곳 가운데 9곳에 가까운 85.5%가 향후 2년 내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내년까지 중소기업의 탈한국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나라로 거점을 옮기나요? 네, 공장이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제조 기업 가운데 약 25%는 해외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특히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5.7%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공장을 세우고 있는 베트남 역시 25.8%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인도네시아, 아세안, 유럽연합 등 해외 곳곳에 우리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소기업도 문제지만 LG전자처럼 현재 대기업에서 탈한국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 금액은 약 100억 2천만 달러로 76억 500만 달러인 2017년보다 31.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해외 투자 금액이 이보다 더 높습니다. 387억 5천만 달러로 중소기업보다 4배나 더 규모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6년엔 66억 8,7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2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올해 1분기 한국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10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의 해외 직접 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며 사실상 대기업 역시 탈한국 현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유독 최근 들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 따르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오른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긴 LG전자의 경우도 월 20만 원 정도면 근로자 한 명의 월급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국내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죠. 근로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선 이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업이 빠져나가면 관련 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빠져나가게 되면 협력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의 경제마저 초토화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 이른바 유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턴 기업 선정 요건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50%에서 25%로 낮추고 국내에 20인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는 유턴 기업의 경우 입지 설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입지 설비 보조금은 중소, 중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엔 대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턴 기업은 얼마나 되는 편인가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2014년 이후 61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해외 현지의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고 국내 FTA 네트워크 및 브랜드 효과가 필요해서 또 우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정보 보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수에 비하면 여전히 유턴 기업의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탈한국 현상을 막고 또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오프쇼어링입니다. 이 오프쇼어링은 지금까지 소개했던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처럼 기업 업무의 일부를 해외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오프쇼어링은 주로 제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과거엔 기업들이 업무의 일부를 국내 기업에 맡기는 아웃소싱에만 집중했지만 이 정보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세계 경제가 빠르게 글로벌화되면서 생산 기지가 해외 곳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 용어가 생겼을 정도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이러한 오프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에 본격적인 오프쇼어링을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지역 경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디트로이트의 경우에는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정도로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일본 역시 높은 인건비와 법인세, 지진의 우려로 생산 거점을 베트남, 폴란드로 옮기며 제조업에 큰 타격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기업들이 빠져나갈수록 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다른 나라 역시 이 오프쇼어링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을 국내로 다시 끌어들이는 리쇼어링 운동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우 국내로 회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리쇼어링 운동의 가장 적극적인 대통령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에도 적극적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기업과의 자리를 마련하며 재계 순위가 아니라 미국의 투자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위주로 초대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리쇼어링은 물론 각국에서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도 서둘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4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조업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건 단순히 불황 때문만은 아닌데요. 기업이 속속 국내를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의 허리였던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자국 내 투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빠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